네, 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이 이야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어떤 남편분을 부부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고개를 연신 끄덕끄덕 하다가 나중에 소감을 묻는 시간이 되었더니 이런 고백들을 하지요. 자기는 오로지 열심히 돈 벌어주면 되는 줄 알았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와서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야,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 예,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역할을 다 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 외에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행복한 가정에는요, 밥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죠. 자, 과거의 결혼은 특히 남자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책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요구됐지만 지금은 그 책임에다가 관계적인 욕구, 관계적인 책임까지 요구되고 있죠. 자, 이 점에서 남자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장가 든다는 그 말 속에는요, 남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훨씬 더 컸다는 거지요. 원래 결혼이란 말 자체가 일본식 한자어라 그러죠. 우리말은 혼인한단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결혼이란 말은 남자 쪽에서 장가를 갔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자, 순우리말에서 결혼하다, 혼인하다에 해당되는 순우리말이 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생된 언어가 어른이었죠. 그러니까 어른이란 개념은 결혼을 했다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른이란 개념은 심리학에서 볼 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또 책임지기로 서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혼과 관계되었다는 거지요. 따라서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요구가 됩니다. 또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 5가지 책임 중에 첫째, 경제적 책임입니다. 뭐니 해도 먹고 살아야지요. 자, 이것들 남자에게 요구되는 아주 큰 기능이었지요. 어쨌든 남자는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때 어떤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경사회일 때 근력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 풍요로운 수산물을 통해서 처자식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는 남자, 아주 흐뭇했지요. 자, 그런데 생존을 다루었던 시대에는 이게 아주 중요했는데요. 자, 요즘은 생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웰빙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지요. 뭐 번역을 해서 참살이란 말도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생존을 다루는 단계에서 생활을 다루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생존을 다루던 차원에서 이제는 관계를 다루는 그런 쪽으로 달라졌다는 이야기지요. 자, 두 번째, 정서적 책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존의 문제를 다루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관계를 다루는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이 관점에서 정서적인 책임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관계가 우리 부모님 세대일수록 윗세대일수록 결혼의 안정성, 즉 스테빌리티가 중요했고요. 현대로 오면 올수록 결혼 관계에서 만족도, 즉 satisfaction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도 안정성보다는 친밀감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갈수록 정서적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류하기 위한 어떤 연습들, 마음을 또 나누는 방식들, 또 소통하는 방식들, 특히 감정 표현하는 법들, 이런 것도 배워야 되지요.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 정서적 교류를 위해서 중요한 작업은 엔터테인먼트 요소입니다. 재미 요소가 되지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사시기 재미없는 사람 살기도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책임은요, 성적인 책임입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성은 관계에, 특히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지요. 자, 흔히 뭐 사람도 동물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만, 자, 동물이 하는 성행위하고 사람이 하는 성행위는 전혀 다르게 구분됩니다. 자, 동물의 성행위는요, 교미라는 말을 쓰지요. 그것도 종족 보존을 위한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물들의 경우에는 종족 보존을 위한 것 외에 어떤 성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만약에 수컷이 암컷에게
그런 목적도 없이 덤벼들었다가는 암컷에게 잡아먹히는 예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암컷이 발정이 났을 때, 즉 새끼를 번식시키기 위한 준비가 됐을 때는 허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사람은 종족 보존과 상관없이 남녀 사이의 섹스라는 걸 통해서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섹스를 성교라는 말을 쓰지요. 자, 흔히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 관계 안에서 이제 섹스하는 관계일 때,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위라는 체위가 있죠. 이 정상위라는 체위의 영어식 번역이 미셔너리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체위다. 자,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어떤 미개한 종족에게 찾아갔을 때 그 미개한 종족들이 섹스를 마주보고 관계하지 않고 후배위를 쓰더라는 거죠. 마치 동물처럼 교미하듯이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 대화해 가면서 교류하면서 이렇게 섹스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섹스는 성은 부부관계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배워야 될 또 책임이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 남자는 특히 자기 아내가 자기 안에서 충분히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물론 또 아내도 부부관계 안에서 충분히 남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로가 애를 써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이 성적 책임이 자녀들에게는 접촉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일수록 아이들을 자주 만져주는 일, 포옹해주는 일, 어깨를 토닥여주는 일,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책임은 보호의 책임입니다. 울타리 기능을 말하지요. 자, 가정이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깥에 울타리를 치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들만의 공간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집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올 때는 대문을 통과해서, 요즘 같으면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지요. 현관을 통해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겠지만,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들어온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자, 이때 남자는 그런 상황들에서 도둑과 강도를 물리쳐 줘야 되고요. 우리 집에는 손님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울타리의 책임, 보호의 책임이 되겠지요. 사실 특히 남성들에게 근력을 준 것, 근육질의 남자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도둑과 강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외적을 물리치도록 하는 그런 힘이었죠. 자, 그런 면에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는 가장 비겁한 남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영성적 책임입니다. 자, 아니 종교성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것은 종교의 유머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물음입니다. 자,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사랑관계의 역설은 내가 남을 도우면서 내가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이 역설적 관계, 윈윈의 관계, 줌으로써 도리어 더 풍성해지는 이런 관계가 사람으로 하여금 살맛이 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은, 남자는 또 이런 것들을 가족에게 제공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가족들을 윤택하게 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점수는 기껏해야 100점 가운데 20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혹여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약간 부족해서 남들의 절반 수준인 한 10점밖에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책임을 잘 지킴으로써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